성원이 되었으므로 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박은옥 의원입니다. 오늘은 문화국제국, 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순으로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국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무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박은옥 위원장님과 강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첫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이선희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정영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6년 하반기 문화국제국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향토 문화 창달입니다. 상반기 평택문화원을 통해 대보름 행사 및 소사벌 단오제 등 전통 문화 행사 개최와 평택학 학술대회 및 소사벌지 발간 등 지역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지역 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촉진입니다. 상반기 청년 문화예술인 인턴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관련 경력과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7개 단체와 문화예술 공모 사업에 95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5월부터 단체 지원을 통해 예술인에게는 활동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장르별 예술활동 지원 등을 통해 예술인의 활동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향유 기반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학생 음악 경연 대회와 시민예술대학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통합 문화 이용권과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발급하여 문화복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된 문화예술 행사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조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열린 문화 허브 조성입니다. 평택박물관 건립 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금년 말까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등 착공 전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재홍 기념관 건립 사업은 27년 하반기 건축 설계 착수를 위해 건축 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 사전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22조 문화의 깊이를 더하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시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송탄 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11월 준공 및 내년 1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은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및 건축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미술관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한미군 소통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국제평화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한미군, 지방정부, 유관기관 간 사전협력 중심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현안 발생 시 기관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5조 한미안보동맹 상징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우리시가 단순 군사도시를 넘어 한미동맹의 가치를 나누는 평화의 도시로 위상을 올리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내리문화공원에 미군 전사자 3만 6천여 명의 추모 명비와 조형물을 세우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6억 원에 2027년 준공 목표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27년 적기 준공을 위해 미 확보액 32억 원이 27년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6쪽입니다. 시정 비전과 연계한 전략적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6개국 12개 도시와 우호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순 친선 교류를 넘어 지역 특성과 시정 목표에 부합하는 전략적 국제 교류로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호 도시별 맞춤형 교류 전략을 수립하여 반도체, 미군 관련 산업, 항만, 에너지 등 우리시 전략 사업과 국제 교류를 연계함으로써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교류가 행정 차원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 공공 외교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익 중심의 국제 교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 추진입니다.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 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금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소음 대책 지역 10개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군소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도에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정부 24를 통한 24시간 온라인 접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접수처도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22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고령자와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군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조 군용 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군용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방음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송북동 3익 2차 아파트 354세대를 대상으로 방음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특별회계 조례 제정 후 3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 송북동 대림 아파트 총 264세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용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방음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관광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 특화 문화 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팽성 생활사 박물관은 팽성의 옛 생활 유물과 관련된 상설 기획 전시 및 지역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성에 있는 공간 미학은 복합 농업 체험 및 전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청년 작가 및 지역 주민이 참여한 기획 전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효 대사 깨달음 체험관은 전시실과 토굴, 오도 체험실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사찰 음식 전시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택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 관광시설 운영 및 콘텐츠 확대로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키고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조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관광 기반 마련입니다.
국가 지정 유산인 만기사 재난 방지 시설 구축 등 3개 사업에 5억, 경기도 지정 유산인 평택향교 마당 정비 등 4개 사업에 6억 5천만 원으로 총 1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문화유산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정비 사업과 함께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과 관람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관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조 무형유산 및 지역 전통문화 자원 활성화입니다. 평택농악과 평택민요를 비롯한 무형유산 보유단체와 보유자의 전승 지원금과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의 무형유산의 전승 기반을 강화했으며 팽성 객사를 활용한 생생국가유산 사업과 평택향교, 진이향교 활용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개관한 평택무형유산 전수교육관에는 현재 평택농악보존회, 평택민요보존회, 서각장, 자소장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단체, 보유자들의 전수활동과 시민강좌, 상설 정기 공연, 체험 프로그램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지난 2월 기존의 달맞이 행사와 오는 9월 송탄 관광특구 한마음 대축제에 더해 도비 50%를 확보한 마시멜롱 축제를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시멜롱 축제는 평택 평야, 쌀 등 우리시 고유 자원을 활용하고 농촌 풍경 중 하나인 곰포 사일리즈를 마시멜롱으로 재해석하여 참여형 콘텐츠 및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조 평택시티투어 운영체계 정비입니다. 지난 2년간 평택시티투어 위탁 운영을 통해 확인한 요금 체계의 한계와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조례를 개정하였고 휠체어 이용객도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 장착 차량을 임차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 정보를 담은 관광 안내 지도와 자료를 제작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조 내리 관광지 체류형 관광 명소화 추진입니다. 내리 관광지 내 즐길 거리 및 볼거리 제공으로 체류 관광을 활성화하였으며 내리 캠핑장 방문객 만족도 향상 및 재방문율 제고를 위해 계절별 특화 콘텐츠를 운영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디어 아트, 빛의 산책을 통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내리 관광지의 체류형 관광 명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37쪽입니다. 공공체육 인프라 균형 조성 및 확충입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남부 8개소, 북부 3개소, 서부 4개소 등 총 15개 사업에 4,5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건립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조 배다리 생활문화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주택동 배다리 도서관 인근에 수영장과 공연장, 전시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7년 설계 공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조 팽성 야구장 이전 조성입니다. 기존 계양 야구장 이전과 함께 야구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명 타워를 설치하고 2구장 조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야구 동호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44조 주택동 체육센터 반다비형 건립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형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중 운동실과 다목적 체육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국비 50억 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조 고덕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입니다. 고덕 신도시 체육공원 2부지에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추진 및 경기도 투자 심사를 신청하였으며 향후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지역 생활 SOC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서부 공설운동장 종합 레포트타운 건설입니다. 노후된 서부 공설운동장을 철거하고 야구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등 종합체육시설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철거 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추진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서부권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52조 포승 번제 근린공원 파크 골프장 조성입니다. 증가하는 파크 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번제 근린공원 내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와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올해 공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신대 레포츠 공원 확장, 팽성 파크 골프장과 팽성 그라운드 골프장, 이화 공공 하수 처리장 게이트볼장, 스포츠 클라이밍장, 포승 복합 체육문화센터 등 권역별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조 생활체육 기반 확대와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형 체육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과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고 직장 운동 경기부와 우수 선수, 지도자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성장하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공공체육시설 112개소와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시설 유지 관리와 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 중심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희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의원입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과 예산 현황에 보면 2025년과 2026년의 예산을 비교했을 때 총액은 2억가량 늘었고 운영비, 행사사업비, 생활체육 육성 비용은 줄고 인건비와 엘리트 육성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엘리트 육성비가 5억 증액으로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를 지역 체육을 엘리트 중심의 운영 체계로 바꾸려고 하시는 의도로 봐도 될까 싶네요. 의도로 봐도 될까요? 예, 체육과장입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학교 체육이 그동안에 많이 소외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용품 지원이라든가 그러한 비용을 좀 늘린 내용입니다. 예.
추가로 그 각종 학교 뭐 신안고나 뭐 학교에 뭐 특조금 도의원님들께서 특조금을 내려주셔갖고 뭐 인조단지를 교체하거나 트랙 같은 거 교체하는 그 비용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면 그 라온 고등학교 이런 데 보면 야구가 활성화 많이 돼 있잖아요. 엘리트 교육 그 선수들도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다른 학교도 육성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금방 그 국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학교 개방 이제까지 많이 안 된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작년 8월 달에 그 교육청과 그 시와 협약을 16개 학교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에서 개방을 해주겠다고 해서 도 특조금을 올해 5개소에 대해서 잔디구장이라든가 이걸 지원하고 있고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라온고 뭐 야구부 있는데 그 라온고 같은 경우에는 서탄에서 현재 야구를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은 하천 부지기 때문에 좀 다소 시설이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용에도 있지만은 하북 레포츠 시설에 거기에 야구장이라든가 다른 그 체육 시설을 더 설치하는 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역사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원사업의 실사용률 제고 및 취약계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용처 관리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책자에 기재된 발급 건수, 발급률 외에 6월 말 기준으로 파악한 실제 사용률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 잠시만요. 저희가 예산액이 31억 9,5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저희 현재 그 대상자가 23,581명 중에 이제 저희 바우처 그 발급 건수는 이제 그 101%로 됐고요. 현재 그 수혜율은 이제 89.4%로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 금액은 16억 6,500만 원으로 52.1%로 이용률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 당시에도 실제 사용률 제고와 취약계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사용처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월 업무 보고 이후에 이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읍면동으로 저희가 매달 그 실적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6세 이상 이제 그 수급자들이라 이제 고령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제 이런 그 통합 이용권에 대한 이제 사용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슈퍼맨 프로젝트라고 전화 한 통으로 하는 이제 그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셔서 그 하는 경우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면동별로 이제 복지 담당자하고 연계를 해서 그 같이 도와주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체킹을 하고 있고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맨 프로젝트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경기도에서 이제 이게 이제 통합 문화 이용권은 이제 가맹점에서 그 물품을 사고 해야 되는데 그 슈퍼맨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품목이 뭐 한 몇백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품목대로 그 전화 한 통화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통화하면 이제 물품이 이제 배송이 돼서 그 실적으로 되고 이용할 수 그 차감이 돼서 이제 그 이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네, 그리고 25페이지 봐주시면 한미 안보동맹 상징시설 조성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미 안보동맹 상징시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땐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56억 중에 시비가 4억, 특조금이 20억, 미확보가 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확보된 부분은 제가 봤을 땐 국비나 도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전사한 주한미군들에 대한 3만 6천 명에 대한 추모비를 세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기에 국비나 이런 사안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는 국비에서는 이게 추모 성격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저희 지자체 평택에서 건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조금 20억을 받은 게 이제 도비로 해서 받았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비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추가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하는 게 맞을 수 있게 보는데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하는 거는 미군도 유엔군 16개국의 일원이거든요. 근데 유엔군 추모비는 국가에서 당연히 조성을 했는데 이제 우리 시에 이제 내리공원에다 하는 거는 이제 미군만 유엔군이 아닌 미군 전사자가 3만 6천 명이 넘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추모비가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엔군 추모비는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미군에 대한 추모비를 조성하다 보니까 국비가 좀 안 들어가고 대신 이제 시비가 좀 부담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37쪽에 그 공공인프라 균형 및 조성 및 확충에 보면 특히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평택시에서 운영 중인 파크 골프장은 총 몇 개소이며 전체 홀수와 연간 이용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현재 2개소가 있고요. 여기 비전 파크장이 9홀입니다. 연간 인원이 한 3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니 파크 골프장인데 거기에 18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략 3만여 명 이상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보면 현재 팽성, 안성천, 반제근린공원 골프장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비는 팽성 26억, 안성천 15억, 반제근린공원 10억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예상 준공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현재 팽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기가 공동 묘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유연묘가 37개가 있는데 거의 31기를 보상을 완료했어요. 무연고가 400기가 있는데 그 무연고는 아직 이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내년 예산을 세워서 빨리 처리한 다음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번제 쪽은 저희들이 특조금을 받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 예산에서 정확히 산출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안에도 거기는 준공이 될 있고요. 그리고 군문동은 저희들이 총 36호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선 파크골프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18홀부터 저희들이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유역관리청이죠. 한강청이 벌써 업무 협의를 마쳤고요.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일단 18홀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저희들이 준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16홀은 최대한 빨리 해서 적어도 1년 반, 2년 안에 저희들 준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전국 파크 골프장 현황과 서울시 관련 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파크 골프장은 2022년 328개소에서 2025년 552개소로 68%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파크 골프의 수요와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시설을 짓는 비용보다 조성 이후에 운영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20개의 자치구의 경우 파크 골프장 운영 유지 관리 예산이 2023년 4억 2천만 원에 2억 4천만 원에서 2026년 15억 8천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각 시설별 연간 운영 유지 관리비를 혹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사전에 산정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9홀이든 18홀이든 운영비는 거의 비슷해요. 인건비가 3명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청소 인부가
있는데 저희도 효율적으로 해서 약 3명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18월이 넘어갈 때는 그 운영 인원은 더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중 봄, 가을, 겨울마다 운영하는 시간대가 좀 틀려요. 근데 어르신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일찍 일어나시니까 새벽부터 저희도 6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7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2시간 이상 저희들이 더 많이 운영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3명 인원이 교대를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만 많이 이제 인건비가 책정이 되면 나머지 운영비는 자질구레하게 이제 시설 개선비 외에는 크게 많이 안 들거든요. 일단 인건비에 대해서만 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자료는 없으신 거네요. 그럼. 자료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에 조성되는 안성천 파크 골프장의 경우 안성천변에 조성되잖아요. 예, 군문동 장례식장 네. 앞쪽입니다. 그럼 장마철 호우 집중 시 유실이 침수되어 매년 복구 비용으로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름철 침수 피해 방지 대책 및 반복적인 재난 복구비를 막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파크 골프장이 보통 저희 평택 땅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땅을 사서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가장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하천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군문동도 많은 답사를 갔다 왔어요.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 예를 들어서 작년 올해는 잠긴 적이 없었어요. 그 많은 이상이 호우가 왔을 때 잠긴다고 보는데 또 설사 호우가 잠긴다 하더라도 유속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왔을 때가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은 설사 잠긴다 하더라도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할 때도 이런 관리 시설이 드는 건 층위들 이제 높이를 좀 높게 해서 시설에만큼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파크골프장 많이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은 내년에 한 69억 정도만 예산을 좀 서게 되면은 한 4개소 정도는 내년에 착공 완공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예,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페이지 1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촉진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인데요. 우리 추진 실정 및 계획이 있고 그 신청 인원의 415명이 지금 현재까지 신청을 한 건가요? 예술인 이제 기회소득 신청 인원은 415명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소득 조사하고 이제 자격 요건을 했을 때 대상자 선정을 334명을 했습니다. 34명이요. 334명. 네네. 이게 이제 끝인 건가요? 1차 지급을 이제 75만 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다만 이제 여기에서 부족한 이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415명은 예상 인원이고 1차 지급은 334명을 이미 기지급하신 거고 맞습니까? 신청 인원입니다. 신청 415명은 인원? 예. 아까 지급하셨던 소득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들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담당자가 이제 요 소득 조사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외 대상 되는 요건을 확인해서 이제 334명이 이제 지급이 됐고 81명이 미선정돼 있습니다. 그럼 기준 중위 소득이 120%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20%? 네, 네. 우리 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 하는 그 기준 중위 307만 원, 수독하고 1인 기준 307만 원. 네, 네, 그거하고 예, 같은 그 맞습니다. 기준 중위 수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청년 문화예술인 인턴 사업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7명 참여했더라고. 맞나요, 네, 과장님?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왜 3명으로 줄였는지 좀 여쭤보고 아, 싶습니다. 저희 시 재정이 상황이 안 좋아서 3명분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그러면 3명만 네, 네. 편성이 된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20페이지에 보면은 통합 문화 이용권 이거는 조금 제가 오타일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 지원 대상에 그 101% 발급 완료라고 하셨어요. 101%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통합 문화 이용권에 지원 대상에 6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놓고 숫자 나오고 가로 열고 101%라는 발급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1%라는 이유가 좀 저희가 있는지. 이제 예. 그 대상자가 21,071명인데 이 인원을 오버해서 이제 발급을 완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통합놀이 이제 발급을 할 때 그 좀 넘게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발급 인원이 이제 21,000 몇 명이라도 그 사용을 다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초과 발급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분에 대해서 다 발급을 완료한 겁니다. 참고로 카드는 그 지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을 네, 그러니까 이용하는 카드를 이용하신 분들이 예년 보면 거의 90%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이제 다 100% 소비할 수 있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홍보는 많이 하는데 한 10% 정도는 또 카드를 또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카드는 받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카드 배정 발급은 인원 한 좀 5% 이내에서 초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그러면? 근데 저희가 뭐 직접 구매를 해갖고 드리면 좋은데 그분들이 또 원하는 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는 발급해갖고 왜 우리 그 재난소득도 100%다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그거하고 좀 이해를 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 같은 게 이제 남을 경우를 대비해서 배정 인원에서 5% 정도 초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창수 의원입니다. 문화국제국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질의 궁금한 게 좀 몇 개 있어서요. 요거 평택 시티 투어 요 운영 체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요금을 내리게 된 원인과 또 이 운행하는 일시나 뭐 이런 건 좀 홈페이지에 나와 있겠지만 맨 처음에 이 요금을 내리게 된 게 그 식비하고 체험비가 포함되어 있던 거죠? 네, 당초에는 15,000원으로 해서 이용료랑 그다음에 식비 10,000원, 그다음에 3,000원은 여행자 보험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장애인 단체 등 이런 데서 좀 감면 요구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감면을 하려다 보면 식비나 이런 게 들어가면 선거법에도 좀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그리고 여행자 보험에서는 또 거의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하다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다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타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도 거의 다 분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래서 저희가 감면도 면제나 감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그 민원도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프트 버스 임차하신 거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 운행하는 버스가 이 리프트 버스하고 두 대인가요?
네, 트롤리 버스는 정기적으로 수요일, 토요일 하고 있고요. 네. 리프트 버스도 그러니까 수요일, 토요일 정기적으로 해서 월 8회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 2회, 뭐 주말하고 주중에 한 번씩 리프트 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속 버스를 임차해서 또 이게 트롤리가 26인승이고 요거는 리프트는 25인승이다 보니까 단체가 또 요청할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속 버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운영이 또 이제 안 되는 최소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이상이 신청 안 하면 운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 네네. 그거는 몇 명일까요? 그럼 제가 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5명 이상이면 운행은 하는 거고요. 네네. 그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체육 요건 좀 40페이지인데요. 그 과장님, 그 궁도장 그 화공정 있지 않습니까? 신대레포츠에 신대레포츠 예, 그 옆에 화공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쟤는 그 뜬금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궁도 그 쏘는 데에서 관역까지 그 중간 공간이 있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기 의원님 말씀 정말 저 공감하고 있어요. 네. 너무 아까운 면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공사를 추진해서 지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활선대를 높여서 활이 지나가는 공간만큼은 활에 마저도 전혀 지장이 없고 건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 공사비가 과연 효율적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각 세계 그 공도장을 가보면은 이 면적이 정말 어떻게 보면 축구장 면적이거든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점차적으로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화공정에서 그 매주 이용하나요? 그거를 매일? 매일 합니다. 그러면은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게. 그러니까 쉬는 때에는 다른 걸로 이용하자. 네. 안 돼. 그건 매일 합니다. 예. 다음 43페이지인데요. 게이트블장 관련해서 좀 문의 좀 드릴게요. 그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블장 거기서 이용하시면서 냉난방비를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방향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지금 어르신들이 하시는 종목 게이트볼뿐만이 아니라 전체 종목이죠. 파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료죠. 전기료를 좀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다른 시군도 지원하는 곳이 많으니 특히나 용인이나 안성을 예를 많이 들고 계세요. 그쪽은 이제 골프장 이런 새가 있다 보니까는 지원을 하는 거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형평성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과연 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이 한다고 거기만 지원을 해주면은 다른 배드민턴, 족구장, 축구장 이러한 전기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해답을 못 찾은 건 사실이고요. 가장 좋은 건 그 협회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가장 좋은데 현재 우리 법상 운영비는 일부 지원이 안 돼요. 그런 계통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종목보다 게이트볼장은 실내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안성천 보자,
파크 골프장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 침수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 옆에 있는 노을 생태공원 있잖아요. 예, 거기 물놀이장은 원래 아직 개장이 지났는데 아직 개장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거기는 이제 생태하천과 네, 환경부국 소관 업무라 저희가 물놀이장은 저희가 물놀이장요? 예, 저희가 안 하고 거기가 왜 얘기 드리냐면은 같은 거기 바로 옆인 거 아시잖아요. 예, 바로 옆이어서 같은 이제 이제 물놀이장이고 거기 범람해서 지금도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네. 예. 추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참조를 좀 해주세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치안갑 의원님.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영장이나 저기 시티 투어에 평택 시민 할인이 있나요? 현재 체육 시설은 평택 시민을 그러니까 타시군하고 차별은 없습니다. 아, 지금 차별 없죠. 예. 예, 근데 여기 시티 투어에 여기 준 자료에 보면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또 면제 대상에 거기 또 적혀 있더라고요. 네, 시장이 네. 필요한 분 누구예요? 예,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혹시나 모를 사항으로 해서 열려놓은 거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세금을 내는 평택 시민분들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할인도 없는데 이 문구가 있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시티 투어나 저기 수영장이나 그런 데는 저기 시민분들이 많이 활용하잖아요. 활용하는 데서 최소 10%나 뭐 20% 정도는 할인율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 네. 공감은 가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금액이 이제 3,000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할인하기는 좀 그렇고 대신 이제 파크 골프장은 저희가 이제 3,300원인데 65세 어르신들은 50% 할인해갖고 1,650원에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예, 이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티 투어 같은 경우는 3,000원이거든요. 3,000원이다 보니까 예, 그거는 좀 사실 저희가 이거 제정할 때도 그 사항은 아직 의원님께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게 시민분들이 이제 타 지역 가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예,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할인율이 뭐 5%든 10%든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지역만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장도 없고 모든 이렇게 시설이 없대요. 지금 시티 투어 내리 관광지는 있나요? 내리 관광지도 없죠. 내리 캠핑장은 있어요? 시민은 2만 원이고요. 네. 관외는 3만 원입니다. 간에는 3만 원이고, 네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민분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이 평택 시민들이 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원갑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이 필요한 자라는 게 지금 어디 문구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원갑 의원님. 근데 이거는 면제 대상은 과장님 내용을 모르시나요 혹시? 요거는 혹시나 예. 모를 이제 저희는 일단 국빈이나 외교 사절단 수행원 그다음에 동반한 36개월 이하 어린이 공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으로 이제 한정을 했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제 어떤 사항이 생길지 몰라서 일단은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보면은 저희가 뭐 이제 자매 결연 도시 있거든요. 뭐 원주시나 안동시 있는데 저희도 원주시나 안동시 가게 되면은 어느 이제 관광지나 그럴 때 하면은 거의 이제 무료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교류도시 뭐 안동시에서 뭐 안동시 관계자분들이 왔을 때 평택에서 한번 시티투어 한번 이용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무료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